말을 들어보면은 이제 이 말킨다라는 말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바늘로 찔러도 눈물 한 방 안 나올 것 같다는 말을 좀 들었습니다. 정법 강의 들으면서 좀 이렇게 눈물도 조금 흘려봤고 웃음도 많아져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좀 맑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욕심이나 계산이 어떤 이렇게 내 영혼상에 이렇게 꽉 이렇게 수축되어 있는 거를 조금씩 이렇게 풀어나가는, 이렇게 이완되는 게 맑아지는 거 아닌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그거거든요. 외부 사람 만나면 저보다 굉장히 맑대요. 응? 이게 나한테 어울리는 소린가? 왜 맑다겠어요? 저는 말을 할 때 저를 위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가 거의 없어요. 저 상대하는 말을 잘 듣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아, 정말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예, 이렇게 하고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아, 맞아요. 자, 우리 여기서 욕심이 있습니까? 내가 뭘 해보자 인위적으로 곁들인 게 있습니까? 인위적인 게 사라지는 게 맑음이에요. 내가 억지로 뭘 해봐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맑음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고 나서 제가 얻은 게 그거예요. 제가 우리 회원들 봤을 때 제가 너무 이쁘다 했잖아요. 이쁜 사람한테 제가 계산합니까? 뭘 하나 더 해주고 싶어.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 먹으라고 했잖아요. 이쁘니까 하는 거지. 그건 자동으로 나오는 거라는 거지. 이게 맑음이에요. 자동으로 나오는 거. 이게 우리가 말하면 제일 세상에 제일 좋은 말이 자연스럽게. 나도 정말 어디 가서 자연스럽게 되고 싶다. 그 속에 자연스럽게 동화되고 싶다.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내가 그 속에 정말 멋진 존재로 남아있고 싶다. 이게 다 자연스럽게 거거든요. 그 반대가 뭡니까? 인위적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도 해봐야 되겠다. 저렇게도 해봐야 되겠다.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수용이 그거였다는 거죠. 하나님 예를 들면 처음에는 정말 자연이 안 되니까 막 인위적으로 가야죠. 몸의 균형도 맞춰야 되고 뭐 돼야 되고 옆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막 화도 나고 오만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서서히 하면서 되다 보니까 내가 알게 된 거죠. 아, 뭐가 자연스러운가. 그다음부터 내가 나 혼자 다닐 때는 그래, 내가 오늘 1시간 했다고 누가 나를 잘 보게 해주냐, 2시간 했다고 나를 잘 보게 해주냐, 그냥 자연스럽게 물에다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거기는 뭐냐, 내 계산이 없어요. 그냥 내가 오늘 내가 가서 내가 편한 대로 1시간에 2시간이든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오겠다. 만약에 내가 1시간 뒤에 어떤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30분 하고 와야 되겠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이 자연이라는 것이 우리가 전체를 봤을 때 대자연에서의 어떤 큰 자연스러움은 있지만 그걸 다시금 나로 갖고 왔을 때 나에 대한 자연스러움도 있다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전부 다 딱딱하게 굳었던 거는 너무 지금까지 우리가 자라올 때 하지 마라가 너무 많았어요.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봐도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저거 잘한다가 아니라 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이게 우리도 모르게 다 습관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한 것이 나를 딱딱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봐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안 돼라는 이것이 우리를 지금까지 많이 막았는데 저는 그것이 나온 것도 왜냐?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이런 정법적인 공부가 없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제가 자란 우리 시절에는 베이비부모들은 기운이 엄청 세잖아요. 어떻게 좀 더 심한 표현하면 기갈이 세요.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얘들이 세상에 뭔가 지도자로 내보냈는데 자기 하고 싶은데 다 하면 세상이 엉망이 되니까 그때는 무조건 안 돼, 안 돼, 안 돼로 눌렀을 거겠죠. 그럼 나중에 안 됐을 때는 왜 안 됐는가 하는 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함부로 안 돼, 안 돼, 안 돼를 안 정했겠죠. 근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무조건 안 돼, 안 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돼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볼 때도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왜 안 되는가 가만히 보면 내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이렇게 했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안 되라고 가르치는 그분도 사회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공통 분모적인 공동체적인 부분에서 안 되를 한 게 아니고 내가 내 사적으로 판단하에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안 돼가 하니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고 있네. 나는 왜 안 되지? 이거였던 거죠. 그 우리들한테 이 베이스를 어디다 갖다 주는 게 공의 차원에서 공동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안 되라는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무조건 안 된대였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만 가르쳐 줬던 거죠. 그러니까 반발심도 많았던 거죠. 물론 반발심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내가 이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또 다른 연구를 했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게 안 돼 하는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을까? 제 경우를 하나 예를 들면 저는 참 공부를 좀 잘했어요. 왜 잘했냐? 너무 잘 놀라고
저는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1등해서 내가 전교해가지고 내가 이걸 하버드 대학 가고 저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난 너무 재밌게 놀고 싶은데 세상 사람이 요구하는 거는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잘하면 모든 게 프리패스 되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나한테 당신이 요구하는 건 나한테 공부 잘하는 거잖아. 오케이. 나는 공부해서 당신이 원하는 성적 내주고 나는 잘 놀겠다는 거예요. 이걸 재밌게 놀기 위해서 저는 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노는데 당신 타치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험 치고 나면 저는 저희들 월말고사를 쳤거든요. 이번들에 뭐 영화 보러 갔지? 어디를 놀러 갈까?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공부를 했어요. 세상 사람은 저는 좀 다른 베이스로 공부를 했거든요. 이거를 해서 내가 좋은 대학 가야 돼.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놀지? 내가 이걸 해주면 학교 선생님들도 모든 게 프리패스요. 부모님도 내가 이걸 잘하니까 나한테 크게 안 돼 하는 부분이 많이 줄더라는 거죠. 그거네? 그래? 내가 이거 하지. 그 다음 내가 노는 거? 내가 뒤집을 져서 놀던 어떻게 놀던 여기 참여하지 마세요. 나는 이거였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반항적이죠. 근데 저는 이게 우리가 말한 대로 안 돼, 안 돼, 안 돼를 하다 보니까 당신들이 되는 거를 저는 골랐던 거죠. 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저는 또 비틀어서 해서 제가 공부했던 거는 이거는 정말 저는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다들 대학원을 갈 때 경혜야 왜 대학원 안 가냐? 아니? 나는 공부할 거 다 했어. 나는 이제부터 세상 공부할래. 그랬어요. 왜? 공부하는 건 부모들이 이까지는 해서 끝났어요. 그럼 나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많이 재밌게 놀았기 때문에 난 여기에 대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 공부를.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문제아적 기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문제아적 기질도 학교에서 공부 잘하니까 나한테는 예외인 거예요. 선생님들이 다 예외를 해주고 경혜야 제발 좀 영화 좀 그만 봐라. 예, 영화 보러 가니까 다른 학교 주임이 제가 들켰거든요. 왜냐면 청소년 입장 불가인데 제가 갔으니까 어느 학교 저는 안 들켰어요. 근데 어리부리한 우리 친구가 빨리 도망가야 돼. 얘가 도망을 못 가가지고 들킨 거야. 잡혀가지고 너 어느 학교 다니냐. 다 불어. 그 친구가 이제 좀 달리도 못하고 좀 약간 좀 떨어진 애가 걔가 다 분 거죠. 이제 학교 딱 이제 학생 주임한테 딱 통보하는 거죠. 그 청소년 관련 불가인데 당신 학교에서 요런 애가 영화 보러 왔어요. 이거 어때 조치하시오. 온 거예요. 처음에 몇 번은 와가지고 했는데 우리 학생 주임 선생님이 나를 부르시더라고요. 경혜야 제발 좀 내가 이렇게 많이 들으면 너를 내가 정학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좀 제발 좀 그만 갔으면 안 되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예 해놓고 전 또 가요. 왜? 선생님이 나한테 이해를 못 시켜줬고 내가 원하는 이거예요. 나는 이게 훨씬 더 재밌는데? 난 여기 세상에 들어오는 문물을 보고 내가 버킷리스트를 다 적는 거죠. 그래 나는 저거 사운드 뮤직을 보면서 그래 나는 저 오스트리아 난 가서 저 멋진 남자를 만나서 저렇게 내가 산을 넘어 볼 거야. 막 이렇게 되고 너무나 많은 꿈을 꿨는데 이걸 하지 말라네. 이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또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조금만 해도 1등이 돼. 그러니까 나는 근데 내가 지금 와서 보면요. 여기 이 생활이 너무 재밌으니까 내가 이걸 하고 싶으면 이거는 저절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해도 막 뭐 신경을 써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나는 이걸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나한테 다 사정하는 꼴이 된 거예요. 아, 예, 알았어요. 이러면 난 또 가요. 근데 결국 선생님들이 정학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내가 이 사이에 뭔가 재밌거나 내가 막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결국 뭐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재밌게 놀 자유를 우리가 추구하잖아요. 내 앞에는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돼요. 이걸 했을 때, 이 자유는 100% 누릴 수 있어. 근데 내가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할 때도, 미치겠다. 내가 다음 달에 공부 성적을 좀 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여기 내가 노는데 불순물이 섞이는 거야. 내가 보자 불순물이야. 이 불순물을 제거한 정말 재밌게 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했더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적은 여기 있잖아요. 이거는 스스로 돼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가회를 할 때도 애들한테 이 동기부여만 해요.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해서 좋은 성적 얻어서 좋은 데 안 한다니까요. 너희들이 뭘 원하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 너희들이 이거 하고 싶지. 그럼 이거는 기본으로 돼야 돼. 그럼 애들이 이걸 해요. 이거 하고 싶으니까. 이거 너희들 절대 하고 싶어도 너희들 이게 안 되면 이거 절대 안 돼. 이거 해야 돼. 그런 식으로 제가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주제에서 조금 빗나갔지만 말단에 저는 그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 만나도 제 생각 거의 안 합니다. 왜? 상대를 만나러 갈 때 저는 제 그림이 거의 없습니다.
저 상대를 만나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저 사람 만나서 오늘 어떤 쪽으로 끌어봐야 되겠다. 오늘 어떤 데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 않고 그냥 무방비로 갑니다. 오늘 몇 시에 약속했지? 누구? 오케이. 왜? 그 사람이 왔다가도 저한테 예를 들면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하러 왔었어도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상대가 나를 볼 때 저 사람이 이런 사람보다도 이런 사람이 더 재밌는 얘기를 많이 알고 있냐 할 것 같아. 그 사람이 튼다니까요. 저는 원장님 볼 때 저는 이런 사람을 몰랐어요. 근데 원장님 볼 때 원장님 음악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럼요. 저는 음악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제가 어디로 흘러가요? 음악으로 흘러가요. 재밌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하다 보면 저도 이 사람 알고 그 사람도 저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잘 아네. 관심사가 같네요. 우리 다음에 뭔가 이거 해볼까요? 이거 하러 왔다가 이걸 하러 오는 거예요. 여기서 큰 결과물을 얻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제가 어떤 그림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 상대가 말하는 데 따라서 자연스럽게 취미새를 넣죠. 그 상대가 이런 말 하면 그러냐. 동조를 해줄 때도 있고 아니면 이럴 때 내 생각을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나 쪽에 따라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 만날 때 어떤 주제가 있다가 명분이 있다면 저는 이 가운데다 놓습니다. 이걸 내 쪽으로 끌어오지도 않아요. 저 사람 쪽으로 끌어가지도 않아요. 저는 여기다 놓습니다. 놓고 나중에 설사 말할 때 저 사람 쪽으로 끌려갔어도 오늘의 방향 그거구나. 오케이? 내 쪽으로 끌려갔어도 오늘의 방향이 이거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맑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맑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 이 맑음이 나는 맑음을 추구해야 되겠다고 아니라 제가 말한 대로 이 맑음으로 오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단어가 있었어요. 제 사람이 오늘 이런데 내가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계산. 들어갔죠? 그 사람이 어떤가? 그 사람 한번 조사해봐. 조사. 또 내가 이런 사람 봤을 때 저 사람 옛날에 저런 부류의 사람이 이렇던데? 선입견. 안에 다 들어갔어요. 이거들이 녹아서 나온 게 맑음입니다. 이런 맑음이 없이는 아가의 맑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 때 맑음. 이게 다 하나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나오는 게 톡 튀어나오는 단어가 맑음이었어요. 이 맑음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러나 지금 제가 약간 이 공부까지 와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맑음이 이런 거네. 내가 생각했던 맑음은 정말 하얀 맑음이지만 그게 아니라 파란 건 파란 그대로 맑음이 있는 거예요. 까만색은 까만색 맑음이 있는 거예요. 과연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누가 먼저 맑다 것인가? 비교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이 시간에 이 맑음이 필요하고 이 시간에 이 맑음이 필요한 거지 전부 다 하얀 맑음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유자재로 이제는 조절할 수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쌤께서 저한테 이번에 여러분 강의에서 들었지만 제가 공부 어느 정도 했다. 이거를 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자리에 앉혀줘도 저는 거기 맞춰서 갑니다. 내 방법이 아닌 우리 공통의 방법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끌어가려 했으면 지금 내가 그 사람이 끌어가는 맞다면 거기 저는 100% 저는 맞습니다라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은 이 방법이 있어야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을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내가 아니요 트는 순간에 이 사람은 벌써 화가 난다든가 뭔가 마음이 상해 있는 걸 아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아. 화가 나는 걸 알면 상한 걸 알면 다음에 그 다음 작품이 이어지질 못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맞다고 하는 거죠. 그 작품을 가지고 당신이 해보면서 뭔가 여기서 이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조금 이상하면 나한테 물어봐요.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때요? 그때 내가 내 얘기를 꺼내는 거죠. 이런 게 자유자재로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는 저는 상대의 선입견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만나는 그 사람 그 자리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 말하는 현재 충실하는 거예요. Now. 지금 이 시간. 여기 충실했을 때 다음에 충실한 결과가 이룰 수 있지 이거를 끌어왔어도 안 되고 앞에 걸 생각해서 이걸 끌어왔어도 안 돼요. 현재는 여기. 왜? 현재 여기는 이 과거의 총합입니다. 제가 어릴 때 막 울고 코 흘리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시절 없이 오늘날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나요? 아니요. 그 다 있는 총합이라니까요. 이 안에 나를 열어보면 옛날에 어릴 때 찌질할 때 코도 핑 풀었다가 친구들과 싸움도 했다가 우리 어릴 때 정말 했던 구슬치기도 했다가 모든 내가 들어있는 총합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 그죠? 그 총합이 오늘의 납니다. 이것이 내일의 나를 만드는 거지 과거에 내가 코 흘리고 애들하고 구슬치기 할 때 그때 내가 이걸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다 놓는 거죠. 현재 충실한 게 뭔가. 이제 이걸 아는 거예요. 그 많은 말들 속에 현재 충실해라. 예, 나 지금 현재 충실하고 있는데요. 현재 충실해서 불교에서 뭘 하는지 알아요?
현재에 충실해라.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 변 보는데 충실해라. 밥 먹을 땐 밥 먹을 때 충실해라. 이빨 닦을 때 이빨 닦을 때 충실해라. 그 생각만 하라.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뭐 바보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오늘날 정법을 듣고 나서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 모든 것의 총합이구나.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왔을 때 저 이빨만 닦고 왔어요. 세수도 하고 이빨 닦고 화장도 하고 다 하고 왔어요. 이것의 모든 것이 총합이라는 거죠. 이걸 하나로 따로 떼서 저 오늘 이빨 닦고 왔거든요. 저 오늘 이런 치약 닦고 왔어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 말한 대로 하려면 그걸 해야 돼. 그래, 저는요 이빨 닦을 때 오늘 무슨 치약 닦고 그거 충실했거든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것이 총합에서 오늘날 제가 여러분하고 앉았을 때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만 포커스만 맞추면 돼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 만났어요. 정말 내가 오늘 만났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아. 우리들끼리 좋았든 나하고 만남의 대화가 좋았든 아니면 새로운 장소에서 여러분이 만나서 좋았든 어떻게 했든 우리가 정말 좋았고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가면 여러분 그 에너지가 내 영혼에 들어가서 AI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 AI 작용이 맑음으로 이끌어줍니다. 이거 없이는 여러분들 절대 맑음이 될 수 없어요. 이 맑음이 계속 하얗게 맑음만 있다. 이 세상 단조로워서 못 삽니다. 우리한테 얼마나 다양한 정보를 줍니까? 이 모든 건 저는 음과 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음과 양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이것이 정말 맑음이지, 이 맑음 안에는 음만 있다, 양만 있다도 없습니다. 음과 양이 적절하게 조화가 됐을 때, 그 적절한 조화라는 것은 거기도 여러분들이 매이지 말고 음과 양은 3대 7을 했어. 이게 아니고 나는 이게 3이고 나는 이게 7이라 생각했지만 이 자리에서는 이게 7이 되고 저게 3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모르니까. 내가 보는 한계는 이만하니까. 이 속에서 나는 내가 볼 때 아 이게 7이고 이게 3이구나 하지만 아니라니까요. 내가 본 분별에서는 그렇지만 대자연의 분별에서 볼 때는 아니야. 이게 정확하게 이게 3이고 이게 7이야 하는 걸 대자연의 분별에서는 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까지 어느 정도 그게 커질 때까지 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현이 말씀하신 대로 맑음의 키워드를 갖고 가는 거 좋죠. 내가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 이 맑음의 키워드를 공부를 해서 이 맑음의 키워드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근데 거꾸로 저는 나는 맑음을 얘기하지 않지만 상대들은 저한테 원장님 너무나 맑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보다 듣는 거죠.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그거예요. 너무 많이 웃는다. 너무 많이 맑다. 그래서 예? 내 나이 또래 너무너무 맑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죄송하지만 저한테 큐트하대요. 내가 이런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하지만 너무너무 큐트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요? 어떤 면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예를 처음 들은 거예요. 어머, 나 그거 처음 듣는다. 아니, 진짜 그 말을 몰랐어요. 아니, 처음 듣는다고. 아, 진짜요? 어머, 난 몰랐네? 내가 이랬어요. 근데 외부 사람은 그렇게 반응을 안 한다는 거죠. 내가 몰랐다면, 아, 그래? 하든지 아니면 내가 몰랐다는 걸 들키기 싫으니까 그냥, 아, 그래. 나도 좀 듣긴 했어. 이렇게 말하는데 나보고 너무 아, 그러냐고. 난 몰랐다고. 나 지금 처음 듣는다니까. 아니, 수많은 사람한테 왜 원장님 이걸 처음 듣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순수하게 나보고 몰랐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나보고 순수하대요. 그 나보고 너무 귀엽대. 나보고 이렇게, 아, 맞아요. 이렇게 이 표정이. 그래서 제가 이 표정까지 갖고 오기까지가 난 이걸 노력하지 않았지만 이 속에 이게 다 있는 거죠. 그죠? 내가 만약에 갖고 있던 내가 뭔가를 내가 좀 위선, 가식, 그냥 남한테 적어도 내가 쌤이 제자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많이 알아야 되고 이런 모든 걸 갖고 있던 제가 이런 표정이 안 나왔을 거예요. 지금은 그걸 다 많이 떨어냈다니까요. 좀 모자라면 어때? 이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모자란다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딴 데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나도 예를 들어 우리 회원님 당신 그거 모자람. 나도 분명히 그 모자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말을 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내한테 있는 모습인데? 내한테 있는 모습? 근데 사람들 다 자기한테 없는 모습을 생각, 저 사람을 탁 집착해. 근데 그것이 내한테 메아리에 들어와서 내가 탁 맞는 거예요. 우리 모두 상대가 다 내 거울이라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좋은 말은 다 나와 있어. 근데 이 말의 깊이를, 그죠? 제가 이 알베르게 책에다 제가 쓴 이 세 좋은 말은 차고 넘친다는 게 그거였었어요. 우리 좋은 말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렇게 못 변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맞게끔 제대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제대로 이해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만 동동동 떠들고 다녀.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내가 남 앞에 조금 더 안다고 남한테 잘난다 써먹긴 하고 너희들 이런 말 알아? 얘 그런 말 누가 했어?
이렇게 써먹기나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지식 어마어마하잖아요. 학교에서 배웠던, 사회에서 배웠던, 영화관에서 배웠던, 저 지나가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았던 이 어마어마한 이 지식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이걸 몰랐으니까 너희들 영어부터 해라.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영어 공부 얼마나 많이 해왔어요. 근데 우리가 왜 입을 못 엽니까? 상대를 위한 우리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처음 이 공부를 해서 우리는 내 스펙 쌓고 내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이 영어 공부를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 영어 공부를 할 때 너가 상대에게 말해도 내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니? 라고 나로 가져왔던 우리 표현 잘해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0년을 공부했어요. 요즘 애들 어릴 때부터 해요. 예. 근데 그 어린애들은 어떻게 하냐? 어린애들 이 개념이 없어요.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애들 보면 너희들 이거 해가 너희들 대학교 갈 때 써야 안 한다니까요. 그 애들은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 그 각이 없는데 우리들은 이걸 가지고 좋은 학교 가기 위한 글을 썼기 때문에 저 상대 쓰는 게 아니라 난 이걸 가지고 오로지 나는 영어 성적 잘 받아서 난 좋은 대학 가야 돼. 여기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저 상대의 활용한 법을 하나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말을 하면 우리는 다 바보 같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말을 해보면 다 아는 단어예요. 우리는 외국인들보다 더 어려운 단어 더 많이 알아. 야, 어떻게 그런 단어 쓰세요? 그거더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도 어떤 공부를 하든 내가 뭘 하든 내가 누구한테 쓸 것인가 이런 건데 결국은 나중에도 이런 우리 현님 말씀하신 대로 맑음을 키워드를 갖고 가는 거죠. 이 키워드는 정말 더 많이 섞였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홍익의 두께를 얘기했지만 내가 말하는 홍익의 두께는 이러한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섞였다고 해서 홍익의 두께가 달라진다 했잖아요. 맑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과 얼마나 많은 경험과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어떤 바운드를 해석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스님이 말씀하시는 황홀탈태, 신패러다임 이거예요. 이게 없이는 정보를 배웠어도 똑같습니다. 또 이걸 가지고 야, 스님께서 저러면 안 하는데 왜 쟤는 저러면 하지? 그 잣대로만 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들었다면 그 상대 내가 속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아, 다음 기회에 내가 저런 걸 갖고 우리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대화의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했더라면 그런 게 없었겠죠. 그 지금은 그런 상태에 대해 있어서 정말 맑음 키워도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우리의 맑음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러한 맑음이 아니라 계산 없는 맑음 이게 아니라 계산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셔야 된다니까요.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하느님이 야야 아니다 탁 쳐요. 예, 저는 오히려 그 방법을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보라니까요. 남 뜻도 해보라니까요. 해보도 나중에 뚝 맞아서 알아.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안다니까요. 근데 어스프리 하는데 얘 하지마. 하지마 하니까 안 했어요. 끝까지 해보라니까요. 저는 제가 패션도 끝까지 공부해보고 영화도 끝까지 봤어요. 그래서 스님한테 공부를 할수 20년 동안 영화를 안 봐도 저는 영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 영화에서 본 거 다 봤어요. 모든 지식 먹었잖아요. 그 답을 스님한테 다 찾는데 내가 이 영화를 또 봅니까? 나는 이 법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이 영화를 본 거라는 거지. 세상에 새로운 문물. 그래. 왜 고리 타버렸는데 왜 나를 이렇게 가두냐. 나는 저 넓은 세상에 나가야 된다. 이거를 바라고 나는 이걸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막 유행하면서 내 혼자서 모든 상상을 다 하고 모든 그림을 보고 난 저기 가봐야 되겠다.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정말 저는 선생님께서 가끔 제가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데 제가 했다고 말씀 안 하시지만 저는 정말 좋은 영화 하루에 3번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관에 가서 이제는 학생 주임한테 하도 많이 들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들키는지 그 방법도 저는 다 알아요. 네. 그 영화를 보러 가려면 저희들은 교복이 있었잖아요. 교복을 저는 사보가 교복을 2개를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교복은 그 옆에 있는 슈퍼 아줌마들한테 교복 가방을 맡겨요. 거기서 옷을 사보로 딱 갈아입고 갑니다. 지금 생각 너무 웃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도 제가 커서 보니까 제가 아무리 어려도 막 우리가 사복 입고 가서 제가 학생 표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때 생각에는 내가 사복만 갈아입으면 표시가 안 날 줄 알았던 거지. 그래서 저는 이 가방을 2개 들고 다니는 거죠. 토요일 같은 날은. 그래서 부모님 물어 그 가방 뭐냐? 아예 보조 가방이에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 속에 사복이 들어있는 거지 이거를. 그래서 그 사복을 갈아입었는데 갈아입을 데가 없네. 우리 시대 때는. 옆에 있는 슈퍼마켓 이런 데 가서 아줌마를 잘 얘기해. 아줌마 사실은 저희들 영화 보러 가고 싶은데 저희들 막 아줌마. 아 그래? 그 대신에 거기 많이 사주는 거죠 저희들이. 사주고 저희들 가져오지는 않아요. 왜? 그걸 가져도 우리 먹을 데가 없고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극장 안에. 그러게 제가 어떻게 말하면 소위 말하면 매수죠 매수. 이거를 극장 안에서 제가 매수를 했어요. 극장 안에 땅콩 파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을 미리 매수하는 거죠. 딱 매수해가지고 학생 주임이 뜨면 먼저 우리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걔네들이 우리 그때 할 때 이게 좌판에다가 이 땅콩 같은 게 막 역 같은 거 막 이렇게 팔아요. 애들이 그 좀
고학생이죠. 남자들 젊은 청년들이 이걸 팔아요. 그럼 걔들한테 우리가 이걸 사줄 테니까 우리 그 대신 안 먹어요. 이거 당신 팔고 이거 우리 돈 줄 테니까 이걸 해가지고 하면서 학생 주임이 떴다 하면 바로 알려달라. 그럼 우리가 딱 뜨잖아요. 그럼 걔가 딱 와요. 학생 주임 왔어요. 어디 가야 되지? 예, 오세요. 우리 딱 안내가지고 우리가 딱 미술실에 가요. 극장의 간판이 그때는 엄청 컸었어요. 우리 사람의 몇 배예요. 그 미술실에 미술하시는 분이 딱 이렇게 그림을 딱 걸어놓고 이렇게 걸거든요. 그 큰 화폭에. 그럼 그 삼각형에 딱 이거 사이가 있잖아. 여기에. 그림을 딱 걸어놓고 요 사이에. 요 구멍에 딱 숨어갖고 있는 거지. 이따가 걔가 딱 데리러 와요. 이제 학생 주임 갔어요. 그때 눈에 3번을 보는 거예요. 학생 주임이 한 번 왔다가 안 가거든요. 학교마다 학생 주임이 예를 들면 나는 이번에 이런 극장 어디 갈게요. 저기 자기들 다 배분을 하니까. 그때도 마음 놓고 이제 막 3번씩 보는 거죠. 막 보면 스토리 보고 인테리어 보고 의상 보고 거기 환경 보고 또 적고. 이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데 나보고 학교 앉아서 이 공부하라고? 재미없어요 그거. 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잘 놀기 위해서 나는 이 공부를 했다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여러분들 재밌게 놀라면 딱 나한테 주어진 게 이거 열심히 하세요. 나 이거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참 자유, 내가 뭐라면 어떤 정법적인 자유는 아닐지라도 내가 진짜 정말 100%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나는 내 거를 정말 재밌게 하고 싶어. 그럼 저는 이거 한다니까. 이제 나한테 아무런 토를 달지 마세요. 나한테. 나 했잖아요. 이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장할 때는 어떤 이것도 하나의 어떤 말해서 문고리가 되겠죠? 이거는 달고는 가지만 그러나 이것도 공부가 끝난 다음에 이것도 놓는 거죠. 왜 이제 알았으니까. 그 속에 제가 볼 건 다 봤어요. 그 속에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영어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죠? 왜 영어 대사를 알아둬야 되니까. 이 한국말이 이렇게 나오는 게 제가 우리 그 당시는요. 이 열악해가지고 이 글이 좀 선명하게 안 나왔어. 근데 난 그 글을 보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영어도 내가 세련되게 알아들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영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죠? 그 사람이 하는 말, 예, 제가 저런 말 했어. 맞아, 예, 너 그 대사 너 이해되니? 이해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철저한 공부의 시간이었죠. 학교에서 말하는 공부가 아니라 거기서 영어를 배우고 패션을 배우고 거기서 모든 그림을 보고 사진 촬영을 배우고 다 배운 거예요. 그 나한테. 그 속에서 내가 학교에서 하지 못했던 이 공부를 여기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날 누구보다 단순 뭘 얘기해도 제가 잘 알아들어요. 구현해내지는 못하지만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정도는 아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아니까 뭐가 좋으냐.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제가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이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냥 영화 찍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찍으면서 어떻게 그걸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걸 아니까 사람들이 말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까지만 알아도 돼요. 30%. 그게 스님 말씀하시는 30%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맑음은 여러분들이 지금 맑다 해도 요만큼 맑음. 내가 다른 사람이 저한테 맑다고 하지만 요만큼 맑음. 내가 공부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맑다고 하겠죠. 이 맑음에도 단계가 있고 급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속에서 내가 억지로 추구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더 많은 사람과 더 사회의 어떤 공적인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포커스를 가져가면 더 많이 맑아지는 범주가 커지겠죠. 이렇게 해서 저한테 사람들이 더 맑음의 의미로 다가오겠죠. 그래서 우리 이 맑음 안에는 뜯어보면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속에는 모든 눈물, 방탄의 피땀 눈물 다 들어있어요. 그게 다 들어있어서 제가 그래서 그런 가수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제가 어떻게 해? 그죠? 그거 없이 내가 어떻게 사랑을 얘기해요? 다 있죠, 그 안에. 그래서 왜 그런 노래를 하고 사람들 저 노래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오늘날 나는 그 노래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그게 이제 나만의 해석 작품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의 맑음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이 아는 걸 가지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트느냐에 따라서 잘난 체라면 더 탁한 방향으로 갈 것이고 내가 사회 공적인 방향으로 틀면 내가 맑음 쪽으로 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쪽으로 좀 더 가다 보면 조금씩 변화가 될 거예요. 조금 이해됩니까?